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받은 주요 업종들 이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를 주요 테마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김영구 대표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요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총 1,300km의 길이를 갖다가 가스관을 건설한다. 그래서 한국이 또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된다. 64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 네.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미국의 정책이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그래서 꼭 본다면 두 종목이 있어요. 네.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관심주로 나오나요? 예. 또 하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이 광물 에너지 관련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최근에 그 낙폭과대 돼 갖고 바닥권 4만 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인데 단기에 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저항선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어요. 7만 원이 저항선인데 요걸 돌파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대세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빠르냐 늦냐의 문제가 아니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유형이고 트럼프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흐름은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기업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쪽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천연가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모두 다 상승을 했고 이미 상승 추세를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S&T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LNG 프로젝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에너지 시추와 이제 조선업이 합쳐진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이미 이번 주, 지난주를 통해서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 기업들의 이제 천연가스 인프라가 대규모 확장되면서 냉각기 수요까지도 확대되면서 S&T 에너지를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LNG 관련 발전소 그리고 플랜트, 기계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액화 및 제기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어쿨러죠. 열 교환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공랭식으로는 열 교환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2024년 신규 수주가 7,423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가 8,19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고요. 이미 이어서 이제 북미 LNG 터미널 신규 수주까지 겹친다면 현재 사상 최고가로 시총 7,400억대의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관심받은 주요 업종으로 먼저 가스관 관련된 그런 업종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석유화학주입니다. 오랜만에 이쪽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석유화학주가 긴 시간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가 영향이 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해에서 이제 부양 의지를 밝혔고, 네,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수요 확대에 따른 이제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강한 또 부양책의 실시는 이제 반대로는 이제 그 경제 체력이 지금 많이 안 좋다라는 이제 반증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 게 그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현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제 종전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으로 이제 향후 이제 저렴한 러시아산의 이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가 크게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석유화학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배경이 형성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진 대표님, 혹시 석유화학주 관련돼서요. 저희가 이 시간 좀 의미 있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근래에는 좀 석유화학 쪽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어서 네네. 앞에 이제 허인남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뭐 기술적 관점 분석에서 기술적 그 분석 관점에서 보니까 한 종목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인데요. 이 차트와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요. 단기 그리고 중기까지 좀 관점에서 보면 접근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석유화학 쪽 말고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는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화장품 쪽인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JYP 엔터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은 오늘 조금 있다가 수익 파이터 코너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종목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 주 주목받았던 핫 업종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볼 쪽이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건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뭐 관세 리스크 속에서 충격을 받은 업종도 많지만 반대로 수혜격으로 예상되는 쪽은 그래도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선주가 잠시 좀 쉬는가 싶었는데 다시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허인남 대표님, 지금 뭐 일각에선 고평가 논란도 있거든요. 접근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입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좀 무풍지대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역시 조선업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회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자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진입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또 반사 이익까지 향후 좀 기대를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도 이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이제 급하게 올린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정도이고 오히려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던 2007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이제 주가가 낮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서 이제 조선 업종의 이제 조정은 자체 섹터의 어떤 추세 이탈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체 지수의 좀 부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또 찬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면 되는 건지 김영구 대표께서는 조선 업황 전반적인 시각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조선 업황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저는 계속 출연할 때마다 얘기한 게 한화그룹주 세 종목만 봐라.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뭐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고점 논란이 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관세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는, 트럼프가 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하고 맞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호황기에 아직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하나오션의 추세를 보면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네. 이 차트를 보면 A라인이 추세 지지를 해주고 있는 라인인데 그 B라인은 지켜야 될 기술적 지지 라인이에요. 이 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이 라인 A와 B를 깨지 않는 한 결국 하나오션이나 나머지 한화그룹주들 3인방 또 나머지 조선주들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산주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으로 방산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유럽이 재무장 의지를 다지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에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이동우 대표님, 뭐 대내외적 상황들을 본다면 방산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당분간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대부분 이제 방산주들을 다 좋게 보긴 합니다만 약간의 피크아웃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방 예산을 5년간 8%씩 삭감하겠다라는 관련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쪽에 이제 로키드 마틴 포함해서 방산주들은 모두 다 급락세를 한번 보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의 방위비들은 높아지기 때문에 유럽의 방산주들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 쪽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씻을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우려할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3월 말이 되면 이제 공매도 제거가 되는데 공매도 제거가 됐을 때 가장 우선순위의 타켓이 될 종목들이 방산이랑 조선 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삭감 관련된 계획을 지시했던 부분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 그리고 무인 정찰 시스템 등의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재평성이 된다면 국내 쪽에 이제 우수한 중저가나 고효율 무기 체계 수요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종전 발표가 된다면
당장에 이제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유럽의 방입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중심으로는 당장 급할 게 없기 때문에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한국산보다는 시간을 갖고 자국산을 늘리거나 추가 수요에 대한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됐다라고 측면을 보여주면 아마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도 충분히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 심리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 공매도 재개 시에 조선주와 함께 부담이 될 업종 중 하나가 방산일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 대표님, 뭐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방산주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피크아웃 부분 관련해서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앞서 설명하신 뭐 국내 여건들을 봤을 때 하지만 일단 그 해당 국가들의 그 국방비 증액하고 이 방산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기술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우리 K 방산에 대한 러브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는 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방산주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말씀은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로 세 종목을 드렸죠. 코츠 테크놀로지, 웨이브 일렉트로, 현대 위아르가 세 종목을 드렸었는데 모두 그 크고 작은 상승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아직은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고 추가적으로 또 이번 주에 눈에 띈 종목들이 있어서 두 종목을 또 추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예, 네. 대성 하이텍이라는 회사하고요, 빅텍 너무나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 두 종목도 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눌림목마다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에 이어서 이번엔 재건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한 주를 보냈는데 앞서 파국으로 끝났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재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재건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유효할까요? 재건주는 저는 딱 두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HD 현대건설기계. 결국 두 종목이 패턴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재건주 쪽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또 평화협정이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좋아진다면 결국 이 두 종목들이 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3월 4일 날 문제가 생기면서 탁 떨어졌다가 그 백기투항하면서 결국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런 전진건설 로봇,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사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 사실 재건주라는 게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 거였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직 없고 이렇게 되면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투자 심리가 들어오는 건데 이대로 뭐 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종목상으로는 지금 실수혜가 가능한 종목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이제 좀 터무니없는 종목도 가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이 대부분 일이어서 실제로 아마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미국과 러시아 쪽은 거의 합일점을 찾은 듯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라서 곧 재건이나 뭐 휴전 그리고 종전에 가까운 내용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막상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실수혜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 실수혜주라고 해봤자 이제 건설주나 이제 중장비 쪽인데 그 업종 자체가 워낙 실제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돈이 투입이 되고 그게 이제 자금 집행이 돼야 되는 시기 이후에 본격적인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 업종에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나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러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정도가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업종이고 거기에 이제 모두 납품하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진성 TC가 아마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한참 보통 이럴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철도 테마주들이 이제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
빠지지 않는데 이 움직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 흐름들을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건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목요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AI 서비스 본격화, 그리고 커머스 사업 확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김진 대표님, 당분간은 이런 기대감을 등에 좀 업고 있을 것이다.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감 가지셔도 좋다고 보는데요. 이 네이버의 그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그 하이퍼클로바 X는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를 고도화한 것입니다. 예,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면서 세계 빅테크 AI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졌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AI하고 네이버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제가 그 네이버도 핵심 상승 동력은 바로 AI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해드렸었고요. 11월에 본 방송을 통해서도요, 23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월 초에 이미 목표 달성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이제 이 주봉상 강력한 저항대가 바로 23만 원인데 이 23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시 접근은 가능합니다. 좀 밀렸기 때문에 이 접근을 한다면 23만 원 부근 이 저항대에 들어오면은 차익을 또 실현하고 하는 이 반복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면 눌림목 공략으로 재진입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재진입을 했을 때는 다음 목표 가격대는 27만 원 부근까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는요, 국내 월간 활성화 이용자 MAU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화 이용자가 무려 4,900만 명에 달하는 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써볼 수 있게끔 다양한 AI 기능과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신저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형태의 대화형 AI 카나나를 출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출시가 된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길적인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바닥권에서 지금 뭔가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포착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중기 6만 원 정도를 목표로 지금 시점에서도 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요. 허인남 대표님도 혹시 뭐 매매 밴드나 뭐 이런 의견들 있으신지 이 두 종목에 대한 말씀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추세적인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 3년 동안의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올해 연초에 좀 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정에도 작년에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이제 20만 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장기 기준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의 이제 지지력을 이제 확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박스권 상단인 24만 원을 넘겨야 본격적인 이제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작년 정고점 수준인 여기 24만 원의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좀 당분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호재라든가 이제 섹터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살릴 때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만 20만 원 초반에서는 좀 모으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본인의 투자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